안녕하세요.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은 임신 출산, 임산부들과 소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잉태와 임신과 출산과 이 모유수유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은 그 어떤 때보다 더 이 소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임신 전부터 그렇고 또 임신을 해서도 좋은 것만 먹겠다고 나름 이제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저염식 혹은 심지어 무염식까지 하고 계신 경우는 오히려 이 임신 기간도 그렇고 출산까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입맛대로 짭짤하게 드시면서 특히 좋은 소금 또 좋은 조선간장 잘 챙기셔서 염분을 잘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짠맛의 힘에도 임신, 출산, 성장에 필요한 소금이라고 해서 그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후에 모유 수유와 관련된 내용까지 모두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성장에 필요한 소금. 난임 부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금과 물 부족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소금은 예로부터 생식 기능, 수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소금과 물 부족은 진액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남성은 정자수가 모자라고 발기부전이 될 수 있고요. 또 여성은 생리불순, 또 생리통으로 고생하거나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거나 자궁근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분이 잔뜩 말라 있으면 성생활이 고통스럽고 임신을 해도 자연유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수정된 상태가 잘 유지돼서 그 속에서 분열하고 성장하려면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물과 소금을 잘 챙겨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생명이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임신이 됩니다. 임신하면 자극적인 음식 피하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염분이 필요한데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임신성 당뇨에 시달리거나 임신 중독 역시 물과 소금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이 지닌 놀라운 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임신 기간인데요. 임신하면 평소에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 당기고 또 필요한 만큼 먹고 나면 방금 맛있게 먹었던 음식 냄새도 맡기 싫어집니다. 아마 임신 출산 경험하신 분들은 공감 많이 하실 텐데요. 임산부는 생명이 2배로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모두 이유가 있어서 당기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짭짤한 음식이 당기면 입맛에 맞춰서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설마 내 몸이 지금 아이까지 잉태해서 이 생명력이 2배가 되는 나의 몸이 또 나의 아기를 해롭게 하려고 그런 것이 당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야말로 본능이 살아있고 먹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상식적으로 알려진 것 중에서는 짜게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작 이 소금이 필요한데도 못 먹고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요. 0.9%의 소금물인 양수가 탁해지면 선천적으로 태아의 뇌와 뼈 생식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양수는 소금물이죠. 특히 태아의 피부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요. 아토피 아이들의 경우 아빠 피부가 안 좋거나 엄마가 잉태 중에 섭생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조산원에서 아이를 셋을 다 자연 출산을 했는데요. 저도 그렇고 함께 하고 계시는 저희 센터의 회원분들도 소금의 중요성을 알고 입맛대로 먹으면서 염분을 잘 챙긴 임산부들은 모두 순산하고 이후에 회복 과정도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몸도 가볍고 몸무게도 큰 변화가 없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잘 지내다가 자연 출산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비염 아토피를 가진 임산부도 이 잉태 전후로 섭생을 잘해주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데요. 산딸이 가까워질수록 태아도 커지고 양수도 탁해져서 짭짤한 것이 자연스럽게 당깁니다. 국물이 먹고 싶을 때는 좋은 소금이나 조선간장으로 충분히 간을 해서 먹고요. 물과 소금으로 양수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의 짜내는 힘, 연하고 미끌미끌한 기운이 흡수가 돼서 신장과 자궁에 힘이 생기면 순산이 아주 수월해집니다. 입에 맞지 않는데도 저염식이 좋은 줄 알고 억지로 먹으면 임산부와 아기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입맛대로 짭짤하게 간간하게 충분히 드시면 막달까지
이 양수가 탁해지지 않고 양수량도 풍부하고 양수가 깨끗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를 받아주신 산파분이나 출산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양수가 너무 깨끗하다. 이렇게 깨끗한 양수는 처음 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소금의 효과가 이런 건가 하면서 놀랍다고 하시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입에 맞지 않는데도 저염식이 좋은 줄 알고 억지로 먹으면 임산부와 아기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단단하고 굳고 유연한 힘이 부족하면 아이가 이 자궁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나올 때 기를 터줄 수가 없는 거죠. 진통은 있어도 진행이 안 돼서 촉진제를 쓰거나 또 무통분만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섭생을 잘 해놓으면 이 나오려는 아이와 또 엄마가 호흡을 잘 맞춰서 자연 출산으로 이 소우주 탄생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에 깨끗한 소금으로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운동을 해주면 유선염, 전몸살도 예방이 될 수 있고요. 전몸살 고생하지 않고 모유 수유도 훨씬 순조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임산부들에게 소금이 필요한 경우 말씀드렸고요. 출산 전후로는 어떻게 소금이 쓰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산을 전후로 여자는 엄청난 변화를 겪죠. 출산 후에 조리를 잘못하면 평생 고생하는 경우 많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 몸에 문제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가 잘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몸 관리 제대로 못하거나 또 염분과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못한 경우에는 냉증이나 생리불순, 관절염, 이 산후풍에 시달리게도 하는데요. 출산 후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냉기가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자궁에 남아있는 이 오로를 배출하고 늘어진 자궁과 조직이 빨리 제자리를 찾게 하려면 바로 이 짠맛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남아있던 노폐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오로가 꽤 오랫동안까지 남아있으면서 100일 정도 돼서 다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들다가 쑥 나오기도 하고요. 이 오로가 빨리 안 빠져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혈처럼 시간이 걸려서 배출이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제자리를 찾게 해서 이 자궁을 수축을 시키는데도 이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지혜롭게 출산 후에 미역국을 먹게 했는데요. 출산 후 뜨겁게 먹는 미역국은 땀을 흘려서 노폐물을 빼내기도 하고 또 피를 맑게 하고 자궁 회복을 돕습니다. 미역국은 산후에 먹는 가장 완벽한 음식으로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양푼이만한 한 그릇에 담긴 미역국을 하루 4끼 이상 먹어도 심지어 국물까지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출산 이후에는 사실 미역국이 그 어느 때보다 잘 먹힙니다. 출산하면서 빠져나간 양수와 혈액이 있을 거고요. 기타 수분을 보충하고 아이가 먹을 젖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미역국을 먹기는 하는데 산후조리원에서도 먹기는 하는데 싱겁게 먹게 되면 염도가 충분히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음부 상처도 빨리 아물지 않고 변비나 치질로 고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출산 전후에는 이처럼 물하고 소금이 평소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출산 이후에는 무엇보다 냉기가 들지 않도록 이 마디마디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보온을 잘 하시면서 간을 해서 짭짤하게 잘 드셔서 남아있는 어혈, 오로도 배출시키고 자궁이 잘 수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혈액량, 수분, 그리고 모유까지 만들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짠맛의 힘의 저자 김은숙이었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